그래야지 아이도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할 과제를 마칠 맛이 나겠죠. 아이가 공부에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줄 방법 없을까요? 도대체 아이가 의욕이 없어요. 뭔가 해보고 싶다든지 재미있다든지, 특히 공부에 대해서는 더 그런데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동기부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 어떨 때 동기라는 것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동기가 생기세요? 아, 하고 싶다. 재밌겠다. 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언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잘할 때, 잘했을 때, 뭔가 내가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잘해냈을 때, 뭐지? 나 잘하나? 또 해보고 싶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까지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고 의욕을 못 가진 친구라면 공부의 재미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친구라면 잘해본 적이 없어서 아닐까요? 잘했을 때 그 성취감과 재미를 못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학교잖아요. 학교는 다양한 활동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부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죠. 사춘기에 들어서면 더더군다나 공부로 아이들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존재감이 생겨요. 내가 운동을 못하더라도 노래를 못하더라도 공부로 뭔가 잘 해낸다면 내가 이 학급에서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아이들일 텐데요. 다들 고만고만하게 잘하고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초등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보고 내가 특출하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 잘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 재미가 없고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너도 잘할 수 있다라는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누가 뭐라 하든 나만의 성과를 만들어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성과를 만들고 크게 잘하고 크게 도드라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성과에서 해냈다, 잘한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수학에 흥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나 다 맞았네? 나 수학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이 방과 후 교실을 맡으셨대요. 그런데 거기 수포자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 못해요. 수학이요? 저희는 완전 탐쌌어요. 이런 아이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기본 문제를 프린트해서 주십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못 풀죠. 역시 난 수학 못해. 다음 날도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셨다고 해요. 아이들이요, 맞추는 문제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상한데 수학을 못하는데 이거 알겠어요. 왜요? 엊그제 똑같이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잖아요. 문제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는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요. 어제는 한 문제를 풀어내고 오늘은 두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똑같은 프린트를 다 풀게 되니까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저 수학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다 맞았어요. 저 수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가시적인 성과예요. 나만의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쉬운 과제를 주시고요. 거기서 보여지는 성과를 이루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 할 수 있다. 나 잘하나 봐. 이런 생각으로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시험 점수든 뭐든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50점 맞던 아이한테 갑자기 100점 맞으라고 하면 그건 너무 어렵지만요. 지금 50점을 맞고 있다면 다음번에 51점에 도전해볼까 하면 1점 올리는 거는 아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1점씩 1점씩 올리다 보면 아이가 나 할 수 있다, 나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야지 아이들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떡해요?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그날을 신나게 놀잖아요. 이런 보상을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엄마가 이리 와봐, 가져와봐. 수학 80점, 국어 50점. 왜 이렇게 됐지?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야. 자, 앉아봐. 다시 시작해. 아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나 지금까지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어느 학교에서는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엄마들이 친구들하고 335 짝을 지어서 가정체험학습을 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쓴 아이들을요, 평일날 친구들하고 같이 롯데월드에 체험학습을 보낸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상을 줌으로써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대가, 보상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선생님으로서 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아이들한테 보상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맛이 나죠. 자, 오늘 너 주어진 과제 다 했어? 그럼 지금부터 자유시간 언제든 핸드폰에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도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할 과제를 마칠 맛이 나겠죠. 그래야지 이따가 놀기 위해서 요감 먹고 놀려면 빨리 하고 놀아야지. 그리고 나서 그 보상 시간을 줬을 때는 무엇을 하든 할 일 다 했잖아요. 무엇을 하든 잔소리하지 않기. 그것이 아이한테 뭔가 하고 싶다는, 즐겁게 하고 싶다는 동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쉽진 않지만 아이한테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일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은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일기에 그림 그리듯이 하나하나 다 적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그린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도 뭔가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지는 않지만 찾는다면 더없이 좋은 동기부여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조그만 시로라기 같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시각적인 자극으로 해서 프린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딱 눈앞 사진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공부하면 나 이거 할 수 있네?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기쁨, 작은 성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될 수 있겠구나. 동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라면요. 동물들 잘 돌보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이런 네 모습이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관찰을 해서요.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 되고 싶은 부분, 미래에 한 번이라도 꿈꿔본 자기 모습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나 40대, 50대에는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가서 명품을 쫙 두르고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 아이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딱 사진으로 뽑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지금 무슨 노력을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네가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을 그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노력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절대로 의욕을 갖지 않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의욕을 불끈불끈 불태우게 할 수 있을지 3가지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제발 먹혀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는 바람이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